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전례 없는 격렬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빛나는 스타 손흥민은 대표팀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번이 홍명보 감독과의 마지막 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발언은 팬들과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에게 공식적으로 지휘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감독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예선에 남은 경기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을 다시 맡아 복귀했습니다. 이번 복귀는 기대와 동시에 많은 압박을 동반했으며 그는 2026년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한국 대표팀은 중요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경기는 FIFA 랭킹에서 한국보다 낮게 평가된 팔레스타인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기대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팀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국이 원정에서 오만과 맞붙었습니다. 더 강한 상대를 상대로 한국 대표팀은 뚜렷한 경기력 변화를 보이며 3대1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홍명보 감독에게 잠시나마 압박을 덜어주었고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전술과 다가올 중요한 경기에서 팀을 이끌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복귀는 희망과 동시에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무승부와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압박과 한국 대표팀의 경기 스타일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홍명보 감독이 팀을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현장에서 곧바로 각자 소속된 클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복귀 부재는 사전에 공지되었으며 국제대회의 빽빽한 일정으로 인해 경기 후 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1골을 기록하고 2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경기는 1대1로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나 후반 막판에 손흥민이 왼발로 먼 거리에서 슛을 날려 한국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주민규가 정확한 마무리로 승리의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두 경기 모두 이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팀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첫 경기 무승부는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경기의 승리는 팀의 사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것이 앞으로의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이 이번이 홍명보 감독과의 마지막 협업이 될 것 같다라는 단호한 발언을 하면서 그와 홍명보 감독 간의 화해 불가능한 갈등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흥민은 모든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팀을 떠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균열이 있었던 팀 구조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한국 축구의 상징인 손흥민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이나 경기력 차원의 갈등이 아니라 감독과 주요 선수들 간의 팀 관리와 방향성에 대한 깊은 불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 금지령을 내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KFA 지도부가 홍명보 감독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큰 지지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 결정은 일시적으로 팀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코칭 스태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대신할 감독의 신원도 곧바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시 감독이라도 새 감독을 임명하는 일은 선수들의 전술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이러한 변화가 균열된 관계를 치유하고 팀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변화는 큰 위험을 동반하며 새로운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력이 앞으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 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후 2차례 임시 감독 교체를 겪었으며 그 후 2차 예선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으로서 홍명보 감독은 팀 발전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홍 감독과 그의 팀은 필요한 방향을 점차 설정해 나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두 번째 경기가 첫 경기보다 뚜렷한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팀이 더 긍정적이고 강력한 정신력으로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한국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요르단과의 어려운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로 과거 요르단은 한국을 0대2로 패배시키며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긴 바 있습니다. 그 패배는 여전히 한국 대표팀과 선수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으며 이번 경기는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10월 15일에는 이라크와의 중요한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매우 강력한 상대입니다. 이라크는 서아시아에서 전통과 성과가 있는 팀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큰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며 효율적인 경기력과 팀의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와 함께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조는 매우 어려운 조로 각 팀이 각각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각 경기가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기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상위 두 팀 안에 들기 위해 한국 대표팀은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에서 최상의 기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전 경기에서 드러난 공격과 수비 간의 연결 부족, 기회 활용, 미비와 같은 약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진정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경기를 딛고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전술 능력과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단합과 투지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존에 강한 상대뿐만 아니라 여론과 내부의 압박도 극복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